안녕하세요. 잘 살아보 세무사 김도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죠? 저번 주에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셨나요? 한국금융연수원의 IBK 기업은행 심사역분들을 대상으로 한 세법 강의를 나가는 거에 대한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요. 처음 강의 때는 되게 떨렸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함을 알아서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강의를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부로 제가 세 번의 강의, 그러니까 저한테 세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세 번의 강의를 잘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좀 많이 홀가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어제 한국금융연수원의 한 교수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도 한국금융연수원에 계속해서 강의를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한국금융연수원에 이런 걸 제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이야기도 좀 많이 드리는데, 좀 질문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중에도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들,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을 하나 뽑아서 이제 이거 잘 살아보 세무사 내 유튜브에다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무사의 수익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세무사를 준비하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조금은 우울할 수도 있어요. 시작을 해볼게요. 세무사는 아시다시피 그 기장 용역을 주로 합니다. 거래처들 모아서 이제 월 얼마씩 받고 이제 기장 업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법인세 신고 기간, 그리고 매달 원천세 신고, 그리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고요. 상반기 때 몰려있는 또는 월별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들도 이제 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들의 월 기장료가 일단 주 수입원인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이 가장 평균적인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세무사 시장이 너무 과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덤핑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거의 20년 전의 기장료가 현재 기장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안 올라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기장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너무나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택을 싼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세무사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무장님들이 이제 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격이 저렴한 기장료 세무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세무 서비스, 기장 용역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달 월 기장료와 이제 신고 때, 법인세 신고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료라는 걸 받습니다. 1년에 한번 이제 그러니까 세법에 관련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조정료 수입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뭐 업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모으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래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직원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워낙 요즘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인건비가 상승이 너무 많아서 사실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직접 기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세무사 되기 전에 이제 기장 용역을 좀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거래처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세무사님들은 기장 용역을 많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 대부분은. 근데 이제 젊으신 세무사님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야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정 청구 용역이죠. 아무래도 요즘에 그래도 이 시장도 엄청나게 과부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경정 청구라는 단어만 들어도 전화를 끊어요. 그러니까 잡상인 거의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는 건 이제 세금을 돌려받는 그 용역인데,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을 거의 반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법을 연구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연구를 해서 이제 뭐 경정청구 업무를 그러니까 불복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을 해봐야 이제 경정청구 어떤 게 딱 발견이 됐어. 근데 안 받습니다, 전화를.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뭐 잘만 되면 뭐 어떤 업체는 경정청구만 주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뭐 잘 하기만 하면 그래도 큰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꽤 메리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 컨설팅이라든지 이제 사업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컨설팅은 하는데 사실은 이제 컨설팅 수수료나 이런 걸 받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양도, 뭐 증여 관련해서 이제 신고 대리 수수료로 이제 받으시는 부분도 있죠. 근데 요즘에 양포세 얘기를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포기세무사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가장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건드리기 쉬운 게 바로 세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인 양도소득세를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월 기중에도 계속 바뀌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국세청의 의견도 다를 때도 있고요. 국세청과 기재부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신고를 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면 그게 이제 세무사 책임이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줘야 되는 사태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양포세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렇게 이제 세무사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강의를 나갔던 것처럼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 세법 강의를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강의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강의를 그냥 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세무 기장 용역은 이제 거의 안 하고 왜냐면 그게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강의를 나가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당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의 같은 것도 계속 나가서 이제 자기 몸값도 올리면 꽤나 괜찮은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세무사의 수익 구조를 말씀을 드린다는 건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도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의 주제는 뭐냐면 세무사를 따면 본인의 이제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너무나도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기장용업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거래처 열심히 모으는 방법만 강구를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다른 수익 구조를 얻고 싶어 라고 하면 고민도 하고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이러면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많은 용역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튜브도 그중 하나고요. 물론 유튜브의 수익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로서 저의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블로그,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회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유부남, 유부녀 그리고 학생분들 기회는 워낙 많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또 밝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힘내십시오. 저 잘살아보 세무사 김도현 세무사는 여러분의 미래를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살아보 세무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